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솔루션을 드립니다. 유튜브 명리 강원 상담소 유명헌 상담소입니다.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역죄인입니다. 저는 김 작가입니다. 계속 보시던 분은 아실지도 모르는데 대역죄인을 왜 대역죄인이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네. 오늘은 설명을 네. 왜냐하면 이 내담자들의 사연을 이 대역으로 네. 그 공감해서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재주 많은 인간이다 해서 대역죄인입니다. 네. 네, 자꾸 대역 죄인처럼 죄인처럼 그러니까. 나오죠. 사람들이 대역죄인일 줄 알까봐. 아유, 뭐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도 이제 모임을 만났는데 대부분 그럴 거야. 뭐가 힘들다 그러면 되게 하는 게 나 올해까지 삼재잖아. 나 근데 보면은 평생 삼재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삼재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만 삼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고 배움을 주시지도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건 그만큼 선생님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러실 텐데 옛날에 우리 검정색 책 있잖아요. 선생님 명리 빨간색인지 검정색을 보면 삼재에 대해서 근데 어렴풋이 하는 게 이게 사람마다 3년이 아니고 뭐 2년이고 하는데 마지막에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도대체 삼재가 뭔지 네. 이제 우리 만민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명리학이라는 게 탄생한 게 뭐 저 삼명법 시대 때부터 하면 뭐 거의 1500년.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자리를 잡은 것까지 하면 뭐 거의 한 700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일상적으로 많은 것들이 와서 많이 섞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명리를 꼭 전공하거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익숙하게 아는 말들 많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죠. 도화가 있겠다, 영마가 네, 있다, 맞아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보기에 명리와 전혀 상관없이 정말 이미 보통 명사화된 말이 네. 삼재가 네, 있겠다.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다 삼재하시는 요즘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근데 이 삼재라는 말은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흔히 명리학적으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거의 명리학의 초기 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지금 20세기로 넘어오기 전에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명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청나라 말의 임철조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다 혹세무민하는 얘기니까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야 된다. 임철초가. 그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네, 이제 근데 현대까지 왔네. 21세기까지. 예,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입에 딱딱 붙는 네, 말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것도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될 때는 뭔가 이유를 찾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방금 김 작가도 얘기했지만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보다는 힘들고 불행한 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원인을 누구에게인가 떠맡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삼재니까 이런 거다. 근데 그러면 삼재가 평생을 가는 거지. 그래서 뭐 삼재도 복잡합니다. 뭐 덜삼재, 날삼재, 뭐 묵삼재 뭐 이래가지고 한대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제 삼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냐면 실제로 뭐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통상적인 민초의 삶들이 다들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일찍 죽었어. 평균 수명이 사실 40 넘어간 지가 100년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전에도 많은 특수관계인가의 이별이 있었고 그 때문에 슬프고 고통을 많이 겪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위안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20세기 초반에 제 아부테산, 아베 타이장 같은 일본 그 명리학자가 추명하게 돼가죠. 이 사람이 12운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보면 전부 우울한 얘기야. 그렇죠. 근데 그때가 뭐냐면 중일 전쟁, 2차 세계 대전 이럴 때 이 사람이 활동했거든. 그 당시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300만 명이 그냥 전선에 나가 다 죽었어요. 뭐 민간인 희생자를 빼더라도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곡소리밖에 없어. 물론 자기들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피해자인 한국이나 중국 같은 사람들의 입장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이렇게 본래 우울하고 불행하다 라는 어떤 그런 진짜 비관적인 세계관이
그 이제 아부테산의 논리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삼재가 들었을 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늘 나쁜 일이 생기는데 하필 그때 그것이 그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원래 안 좋은 건 더 잘 기억하잖아요. 안 좋은 거는 다 기억하고 사실 내가 뭐 우리 어머니들 하는 말 있잖아. 내 인생에 뭐 좋았던 일이 있었나 뭐 네. 정말 다 이렇게 그런 기억들만 있으니까 이제 하는데 저는 그런 이제 삼재를 포함한 어떤 그런 신살들의 그 우리가 구금되는 것을 로부터 빨리 명리학이 벗어나야 되고 근데 이건 나의 주장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이미 19세기 중반에 임철료 같은 그런 정말 위대한 선각자들이 이미 밝힌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삼재가 끼어서 어쩌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불행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도들은 이제 좀 이제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예전에 왜 전쟁 우리도 6.25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그 6.25 이후에 사람들이 사주를 더 많이 보러 가고 자기 불행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더 사람들이 삼재에 더 많이 이제 빠져들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맞습니다.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지금 뭐 전쟁 같은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처럼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고 개인이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뭐 삼재에 많이 얽매이지 않고 저희 자기 삶을 그냥 개척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삼재를 포함해서 그런 것을 다 적용시키면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남는 날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족이 다 나빠. 가족 중 한 두세 명은 다 삼재야,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9시에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오늘 준비해온 그 우리 국민이 다 아는 이 사람의 명식은 대운이 좋을까요? 명식이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명식도 좋고 대우는 더욱더 좋은 명식. 좋겠다. 이 선생님하고 같은 일주이신데요. 네.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예. 젊었을 네. 때 네. 그리고 구준날을 함께 보냈던 그치? 구준날 하면서 형 나 언제 잘 돼? 이랬던 그런 분 누구냐? 면? 네, 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김어준 총수의 사주입니다. 네. 이번 뭐 또 선생님이랑 이 같은 개업과 분이시겠죠. 이렇게 네, 대선 이기면서. 국민에서 참 또 많은 역할을 했고 그럼요. 큰 일을 하셨죠. 1910년대 201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의 지평을 어쨌거나 간에 새로운 방향의 어떤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 명식은 저랑 똑같이 그러니까 너무 신약, 비슷해. 네, 맞아요. 이게 명식이에요, 그죠? 네. 그 시대의 명식인데 제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면 자 무신개해 무신갑인 이래서 네. 사주를 보면요, 딱 두 개는 무신 두 개 있죠. 네. 일조와 연주는 다 식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네. 말로 먹고 산다라는 인자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랑 네. 다른 점인데 개해 갑인 네. 재관이 굉장히 강한 간지동 네.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죠? 그래서 난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친구가 자기 소개할 때 이제 그때 이제 딴지일보 나오고 네. 막 나오고 그 박근혜 총수를- 정부 훨씬 전이죠. 들어서면서 근데 2000년 되기 전 아니었나요? 2000년 99년 2000년이에요. 네, 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때, 2000년 되기 전. 네. 근데 이제 자기 총수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네. 나도 그때 젊었지만 그때가 몇 살인데요, 선생님? 그때 총수가 30대 그때 총수가 아니에요? 30대가 네, 30대였을 것 같은데. 거의 그쵸 30 막 넘었을 때. 네. 참 요즘 젊은이들은 참 맹랑하구나. 정묘대운이었네. 네. 맹랑하구나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총수라 하면 네. 적어도 이렇게 그냥 사장을 보고 총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네, 네. 계열사도 좀 그- 거느리고. 네. 그리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직원 한 명만 남게 되고 네. 쫄딱망해요. 딴지일보가 진짜 어둠의 시절이 길었어. 네. 그런데 결국 진짜 총수가 됐잖아 지금. 네, 네. 지금 네. 진짜 명실공히 총수가 총수가 됐죠.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낙곰수로 그걸 갖다가 이제 네. 그 반전시킨 게 2012년도에 네, 낙곰수가 진짜 본인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게 터지면서부터인데 물론 그 바로 그쵸. 선거에서 박근혜 지면서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고난이 그쵸. 왔지만 네. 근데 이제 터지면서 이제 그 뭔가 반전의 그 계기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막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이제 경영자로서의 삶이 이제 막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게 지금 한 13년 만에 이제 그야말로 총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막 그랬거든. 내가 언제까지 총수할래? 이제 이것도 회사인데 사정놀이 그만하고 너는 네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전문 경영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맡겨서 회사를 더 키우면 좋겠다. 그 옆에서 조언을 했는데 안 들어. 얘는 그냥 총수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네. 진짜 극신약하며 네. 이 시주를 차지하고 있는 갑인, 이 철주를 내진 평관, 내가 오너이자 사주, 사주이자 이제 모든 걸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되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마음만 바꾸면 저 회사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쟤는 제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뭐 이렇게 팔라고 제안도 왔었다면서요. 근데도 뭐 팔지도 않았다고 그때. 그거는 이제 아주 어릴 때, 네. 그 딴질보가 막 터졌을 때, 네. 그때 막 딴질보가 뭐 그때 이제 닷컴에 이제 네. 버블이 생길 때니까 뭐 딴질보 뭐 가치 기업 가치가 뭐 미래 가치가 200억이다 뭐다 네, 네.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팔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그것도 팔지 그랬냐 바보야. 결론적으로는 안 팔길 잘했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김어준 총수의 지금 명식이 나가고 있는데 보면 선생님이 평관이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지금 갑인이라는 게 지금 김어준 총수한테는 이게 평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관하면 사람들이 정관하면 공무원. 네, 따박따박 지금 정년이 정해져 있는 정관이고 평관은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도 있지. 이동이 많은 어떤 뭐 영업직 이런 것도 어떤 조직에서 평관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평관이다 그럼 우두머리고 보통 이렇게 회사 같은 데서 지가 우두머리가 아닌데 꼭 우두머리 짓을 해야 되는 사람 친구 중에서도 내가 우두머리를 해야 되는 사람 이런 꼭 거 내가 보면 동창회장은 해야 되는 사람 그쵸. 하다못해 그런 동창회장이 되면 동기회장이라도 꼭 하고 싶은 사람. 그런 거라도 해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평관이 있다. 평관이 있어서 그걸 언제나 추구하는 거죠. 자 이게 월지가 해수 편제잖아요. 네. 그 해수 안에 간목이 있거든. 그 간목이 시간에 평관이 투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투간에 꼭 밑에 인목이라는 네. 완전 콘크리트 바탕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올 리는 없지만 만약에 이 간목 밑에 인목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금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이 간목은 그냥 절벽 그치 절벽 위에 핀 뭐 이렇게 소나무인가? 진달래꽃 한 송이 뭐 그래도 간목인데 소나무는 안 될까요, 선생님? 소나무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튼튼한 간목 평관이 있고 또 이게 목의 평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굉장히 이상주의의 목의 평관이요. 목 이상주의의 그 리더십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상주의 리더가 이상주의자가 되면 밑에 애들이 괴로워요. 그렇지. 밑에 애들이 괴로워. 근데 이 간목과 인목은 너무 아름다운 게 월지가 해수잖아요. 네. 근데 이 해수하고 육합하는 글자가 인목이야. 인목이죠. 그 인목이 시지에 있어.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인 편재, 총수지. 그리고 그 편재가 절지에 있어요. 절지에 있는 굉장히 격렬한 욕망이야. 절제 있으면 격렬한 거예요, 격렬하죠. 선생님? 절은 그야말로 절벽 끝에 서 있는 기업이니까. 사람들은 잘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뛰어난 미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절세의 미인을. 그럼 뭐 목이 잘린 미인을 보고 그 절이 그 절이 이 절이에요. 극단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극단의 힘이에요. 이 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벼랑 끝에 딱 섰을 때가 떨어지면 한 발만 나가면 죽는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내 삶의 깨달음을 얻을 수도 그렇죠. 있는 나를 거죠. 오를 수도 있죠. 뭐. 날아올 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재성이어도 네. 좀 스타일이 달라. 저처럼 저는 정제가 태지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미약한 힘이라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힘이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운반의 인자가 육합이 되는 글자인 임목인데 네. 이 임목이 시딱 네. 저의 네, 이론에 시지. 의하면 시지에 딱 있으니까 결국 얘는 자기가 갖고 태어난 자신은 아까 뭐라 그랬죠? 식신, 말,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그걸로 돈을 언론사를 만들고 돈을 버는데 그것을 현실로 가능하게 해주는 힘은 뭐다? 평관, 즉 정치다. 그러니까 딱 삼박자가 십재관에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면 선생님 이게 인목이 지금 딱 인신충이 되고 있잖아요. 지지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인신충이 이것만으로 보면은 이 인목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신정충이 되는 거지만 인해 한목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묘하게 서로가 서로를 학과충으로 이렇게 화가충으로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있고 다음에 그 인목 위에 뭐가 있죠? 간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목 시주가 개는 간지동으로 딱. 딱 이 월주와 이게 월주가 욕망이고 시주가 이제 그 에너지원이 되는. 에너지의 퍼포먼스 원인데 이 두 개가 거의 공구리를 친 철주를 내리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네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하면 사실 일반인들이 조금 영리학을 공부하셨어도 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이론이기 때문에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하면 선생님이 이제 우리한테 설명할 때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연주는 부모고 뭐 월지 이러는데 화실로 볼 때. 그건 이제 옛날에 타고나 천민이고 양반이고 타고난 게 중요했을 때의 그거고 요새 현대에 와서는 선생님이 이제 월주죠. 끝에서 지금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에는 개해가 월주인데 요거를 욕망의 사령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태어나서 그걸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이거 제가 동의하는 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공무원 스타일이 아닌데 얘가 너무나 공무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명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딱 보니까 월주가 완전 간지동으로 정관이 딱 정관이야.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공무원이야 이랬는데 아 그래서 얘가 알게 그렇게 됐다. 공무원을 하고 싶구나 그래서 욕망의 사령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적성을 할 때 애가 뭔가를 할 때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만세력 꺼내놓고 우리 아들이 지금 관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뭐 식신이 들어와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얘가 하고 싶은 거 그거는 다르다 근데 왜 하고 싶은 거와 잘할 수 있는 건 다른데 선생님의 그렇죠. 이론 여기서 개에서 해수를 밑에 보시면 무병갑이라는 글자 이걸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론 무갑인. 무갑인 네. 죄송합니다 무갑인이 있는데 선생님 이론에서 요 지장간 안에 있는 글자 중에 하나가 위로 시간에 투과돼 있을 땐 굉장한 현실에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지 욕망으로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그거를 현실로 실행할 수 꺼내는.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무갑인 중에서 지금 간목이 보시다시피 시간에 투간이 돼 있죠. 이걸 투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투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김어준 총수의 어떤 그 현실에서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뤄내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극신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쵸. 극신약하면 약간 그런 힘이 좀 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육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 이론이라 그런데 월지에 있는 글자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짝꿍이 되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해수의 짝꿍이 인목인데 여기가 지금 위로 투광까지 했는데 지지에 시지에 인목까지 있으면서 인의 한목이 되면서 정말 이 시가 시주의 힘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우리 김 작가 설명을 잘했는데 이 월주 특히 월지는 내가 이제 명명하기를 욕망의 산입니다. 혹은 무의식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어떤 욕망인지 평생 모르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이면서 또 동시에 욕망의 영역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포텐셜, 잠재력. 그러니까 무의식, 욕망, 무의식, 잠재력. 네. 이게 창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이 엄마가 보기에는 저는 공무원을 하고 전혀 평생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공무원을 하겠다고 솔직히 미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쓰는 거죠. 저도 월지가 정관이에요. 네. 위에는 또 정제야. 그 정제 정관 완전히 그렇지만 전형적인 관료와 이런 거고 이런 건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나는 월지가 정관인데.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 내가 명리학 그치. 공부해보니까 네. 공망이야 그 자리가. 그러니까 나는 꽝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평생을. 그런데 그 공망이 딱 풀리는 때에 공이 될 때. 내가 조직에 들어가. 조직에 네. 들어 다 늙었어. 이제 남들 다 은퇴해서 나올 때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해보니까 맞아. 맞아. 네. 재밌네. 또. 요 풀렸을 때는. 근데 그게 다시 해공으로 네, 돌아갈 네. 때는 아 이거 네. 아직 못하겠다. 출퇴근 더 이상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히 그 재와 간이 이렇게 정말 양쪽의 무토 일간 무토를 둘러싸고 네. 7줄 내려오 있잖아요. 식재간이 이게 뭔 얘기냐? 내 힘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야. 그치. 너무 강한 힘이 제 양쪽에 관에, 있어서. 내 힘을 다 써야 되잖아. 네, 네. 그럼 제일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건강을 건강을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대운을 보면은 다행스럽게 이 쭉 특히 이제 4, 5, 60대 용의신에 해당하는 화토가 쭉 들어옵니다. 네, 네. 그렇죠. 이때 그래서 이 30대 말이 이제 이 묘목 귀신이잖아요. 네. 이때 이제 진짜 정말 지옥까지 떨어지거든.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근데 또 이 관이 이 묘목이 또 공망이야. 근데 물론 이제 해공은 되니까 더 네. 이제 차라리 공망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최고로 이제 힘을 발휘했을 때고 이럴 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바로 무진대원 자신의 용신대원이 딱 들어오면서 이때 이제 드디어 낙곰수가 터지면서 이제 완전히 반전의 계기를 서면서 쭉 이제 기사대원까지 쭉 20년간 밀고 들어오죠. 그에다가 특히 지금 이 사화는 50대운의 이 사화는 인사신 사명을 만드는데 저희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화가 본인에게는 이제 사실상의 용신은 희신이기 때문에 내 용의신이 들어와서 사명을 구성하는 경우는 내가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는 어떤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은 언론사 어쨌거나 사주잖아요. 뭐 남들이 인정하나 안 하든 네, 요즘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 그럼 언론이라는 게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남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 시청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내용은 좋은데 아무한테도 영향을 못 미쳐. 그럼 그런 언론이 아니지. 그런 사람은 그렇지. 네. 학교로 가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화는 굉장히 좋게 쓸 수 있는 힘인데, 네, 단 하나, 극신약한 사주에 이런 강한 인사신이 형성됐을 때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그럼 근데 그 노를 젓으면 줘서 나가는 건 좋은데 힘도 많이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건강을 좀 챙겨야 돼. 이제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환갑이기 때문에 더욱더 챙겨야 된다. 근데 60일 대운까지는 오화가 밑에 이제 이 식신을 극하는 이른바 절각의 양상을 갖고 있어서 역시 이 60대운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0대운도 사실은 또 미토급제가 그 쇠지의 급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건강해요 친구가. 이하라 한번 맞정면 네. 고기 먹으러 갔다. 나도 고기 좀 먹을 때 때릴 뻔했잖아요. 이렇게 뒤집기 전에 뒤집어 막 그러는 거야. 뭘 내가 먹을 틈이 없어. 육사시미로 먹는 거야. 그럴 때는 되게 또 빠르신가 보네요. 빠르지. 그래서 내가 그 저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네. 왜 먹개비 2명 있잖아. 전미도 하고 예, 어, 맞아요. 어, 두 어. 사람. 그 배우 이름 뭐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 안 봤다. 둘이서 막 그냥 거의 싸우듯이 먹잖아요. 먹을 때 예. 왜 일단 그 둘이를 바깥에 내놓고 나머지 사람이 먼저 먹고 어느 정도 먹고 난 뒤에 둘이 네, 들어서 먹게 네,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내 얘기 같아서 나는 근데 본인은 인사심이 들어올 때 있나? 저는 평생에 선생님 인사심이 들어올 일이 리가 없어. 없지. 그쵸. 인목도 저희가- 없고 나는 뭐 인사심이잖아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사화만 들어오는 나는 무조건 인사심이에요. 근데 내가 사화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크고 좋은 일들이 늘 있었어. 그러니까 있었어. 올해 올해도- 사반기잖아. 올해도 올해 선생님? 을사 인사신 그치. 이제 되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어준 총수의 명식을 보면서 얘기를 네.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총수 오래 하시려면 또 건강을 잘 건강 잘 챙기시고. 챙기시고 네. 지금은 또 굉장히 그 조직이 커졌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 말고도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졌으니까 건강 관리하시면서 어? 그리고 왜 이분 같은 경우는 식상을 되게 잘 쓰셔야 되잖아요. 뭐 잘 써왔고 또 그리고 보니까 항상 진토가 들어올 때 식상이 아무래도 관대제가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진토 들어오면 되게 안 좋으시지만 이분 작년에 갑진년 그래서 되게 잘 되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식상 진토는 이제 중에서- 똑같은 네. 토가 영신이지만 이 네. 친구한테는 진토는 진짜 네. 영신이 되고 이 친구는 이 진토가 진토가 좋죠. 그쵸. 아주 좋으니까 맞아요. 그 아까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이제 많아졌다고 하니까 그게 부하 직원이 아무래도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다스리면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잘 되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우리 김어준 총수의 오늘 네. 명실 보면서 공부를 네네. 해봤습니다. 네. 용신부채는 아니, 이분은 잘라가지고 붙여 안 붙여. 뭐 용시부채 없어도 잘 나가시는데요, 뭐. 그러니까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철공소 2024 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실 때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